허름한 부엌 채소를 씻던 말순에게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날아온다. 정이 어머니, 냄새 좀 치우세요. 창피하다니까요. 순간 손녀 민지가 코를 틀어막으며 한마디 던진다. 민지 엄마,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언제 나가? 말순의 손끝이 떨리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흐른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고 채소가 흩어진다. 현수 엄마, 정희도 힘들다잖아. 방 좀 알아보면 안 돼요? 말순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못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짐짝이 되었구나. 말순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며 결심한다. 그래. 내가 떠나면 되지. 떠나자. 혹시 이 장면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은 4층 끝집이었습니다. 70세 박말순이 관절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정희의 코골이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죠. 거실 소파에는 아들 현수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현수는 안방보다 거실에서 자는 일이 많아졌어요. 말수는 현수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애틋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8배 아들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며 말수는 오늘 장볼 목록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현수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용 갈치, 민지가 편식하지 않게 할 달걀찜용 달걀, 정희가 즐겨 먹는 시금치나물. 가족 각자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본 말순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물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세수를 하며 말순은 오늘도 가족들을 위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말순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어요. 적어도 새벽 장터에서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로 이웃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터로 가는 길 말수는 가방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현수가 드리는 생활비로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였죠. 새벽 장터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과 말순 사이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오늘도 이른 시간에 나오셨네요.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걸요. 신선한 갈치 있나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말순을 위해 특별히 좋은 갈치를 골라주었습니다. 말순의 꼼꼼한 살림솜씨를 아는 상인들은 항상 그녀를 반겼거든요.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와 달걀을 샀고 과일 가게에서는 민지가 좋아하는 사과를 골랐어요. 할머니, 이 사과 정말 달아요. 손녀한테 주시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민지가 사과를 좋아해서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도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장바구니 2개와 과일 봉지까지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70세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중간에 쉬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정희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서는 말순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말순이 가져온 장바구니를 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냄새 좀 빼고 다니세요. 손님 오면 창피하다고요. 말순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뛰어다닌 수고는 온데간데 없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핀잔뿐이었거든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순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순은 혼자 부엌에 서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때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7살 손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말순에게는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말순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냄새나. 우리 집 언제 나가?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말순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손녀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말순은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하나하나 장을 정리하며 말순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신선한 갈치도 정성스럽게 고른 채소들도 손녀를 위해 산 달콤한 사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일상이었고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수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자느라 목이 뻐근했는지 이리저리 목을 돌리며 기지개를 켰어요. 48살 나이에도 여전히 어딘가 서글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사실이 말순에게는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 안방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씻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얘기 있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불길한 예감에 손을 멈췄어요. 갈치를 손질하던 칼이 도마 위에서 덜그럭 소리를 냈죠. 현수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정희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말끔히 한 정희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정희는 현수를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말순은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갈치조림을 끓이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창피하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정희의 말에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고민하던 현수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의 목소리에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방 하나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편할 거 아니에요. 부엌에서 듣고 있던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갈치조림 국물이 넘치는 것도 모른 채 말순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시면 어떻게 해?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민지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아이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새 식구가 앉아있는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희는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현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희도 힘들다잖아요. 그냥 방 좀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말순의 손에서 갈치조림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갈치조림이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말순의 마음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7살 아이는 바닥에 흩어진 갈치조림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또 냄새나. 빨리 치우세요. 말순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손녀마저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말순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갈치조림을 주워 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팠거든요. 정희는 팔짱을 끼고 서서 말순이 바닥을 닦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방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아내의 성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현수는 정희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정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순은 바닥 청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앞에서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당황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말순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데인 부분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작은 방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혼여행에서 사용했던 그 가방이었어요. 이제 이 가방에 자신의 짧은 살림을 담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옷장에서 옷가지들을 꺼내 가방에 넣으며 말순은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수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 그리고 손녀 민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지금이 너무나 허무했어요. 그래, 내가 떠나면 편하겠지. 하지만 끝이 아니야. 말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여행 가방을 붙들고 앉은 말순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말순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본 집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이웃 김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여행 가방을 든 말순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어이쿠, 말순 씨. 이른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설마 여행이라도 가시는 건가요? 김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나 혼자 살 때를 찾으려고요. 혼자 살 때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 며느리랑 잘 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김아주머니의 놀란 표정을 보며 말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들 눈에는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을 텐데 실상은 이렇게 처참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독립해서 살아보려고요.
말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아주머니도 말순의 표정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혼자 사시기 힘들 텐데. 버스 정류장에서 말순은 신문에 나온 고시원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0만 원. 70세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말순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정말 고시원에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네, 혼자 살 데가 필요해서요. 방 한 번 봐도 될까요? 직원은 열쇠를 들고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3층 끝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방이 지금 비어있는 방 중에서는 가장 조용한 편이에요. 어르신이 사시기에는 좀 좁을 수도 있지만 말수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좁고 어둡지만 이곳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이 방으로 할게요. 계약서를 작성하며 말수는 현수가 주던 용돈으로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이제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며 말수는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때가 꿈만 같았어요. 이제는 이 작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여행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벽에 걸린 작은 옷걸이에 하나씩 걸었어요. 그때 오래된 장롱 대신 가져온 작은 서랍장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짐을 쌀 때는 없었던 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아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이 남겨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땅 문서와 통장, 그리고 몇 장의 낡은 사진들이었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런 서류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현수도 이런 것들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땅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경기도 어느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몰래 사둔 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땅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통장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당장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여보, 이런 걸 왜 말 안 해주고 가셨어요? 말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모든 무시와 멸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밤이 되자 고시원 복도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서 말순 같은 할머니는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한 고시원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말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전통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김치 전문점에서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는 일을 맡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라 많이 힘드실 텐데.
김치 전문점 사장 아주머니는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평생 김치 담가왔으니까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고시원을 나와 시장으로 가서 저녁까지 김치를 담그는 일상이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적어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벌어먹는 돈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서 정희와 민지가 장을 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재빨리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얼마예요? 정희가 반찬 가게 사장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반찬 가게 사장이 주변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며느리시구나. 시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네. 우리 시어머니요. 어디 가셨다던데 요즘 안 보이네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항상 이런 소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냄새나고 돈도 없는데 얹혀 사는 분이에요.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계시죠.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말순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나이 드시면 냄새도 나고 그러죠. 고시원이라니 참 딱하네요. 민지는 그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이제 우리 집이 넓어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말순은 치욕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손녀마저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정희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편해졌어요. 손님 와도 창피하지 않고 아이 교육에도 좋고요. 말순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온 말순은 서랍장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땅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기도 파주 지역의 땅이었어요. 요즘 그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시원 공용 컴퓨터실에서 파주 지역 개발 소식을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남편이 남긴 땅이 있는 지역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땅값이 몇 년 사이에 10배 이상 뛰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말순은 믿기지 않아서 여러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모든 기사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땅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땅 문서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했거든요. 또한 정확한 가치를 알아보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용기를 내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법무사는 말순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르신, 이 땅의 현재 시세를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한 거라서요. 법무사는 컴퓨터로 해당 지역의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이 땅의 현재 시세가 대략 50억 원 정도 됩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할 수 없었거든요. 상속 절차만 마치시면 이 모든 재산이 어르신 것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이제 누가 짐짝이고 누가 냄새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 달 후 말수는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김치 전문점 사장 아주머니도 말순의 꼼꼼한 일솜씨에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복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골목을 지나가던 말순은 또다시 정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희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모습을 감추고 멀리서 지켜봤죠. 정희야,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정희의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요? 지금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나가시니까 우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어머, 정말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뭐가 시어머니예요? 돈 한 푼 없으면서 얹혀 살기만 하고 냄새까지 나니까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정희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았어요. 정희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애초에 가진 것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동안 봉사한 거죠. 말순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며칠 후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말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재산이 정식으로 어르신 것이에요. 법무사가 건네준 서류들을 받아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50억 원 상당의 땅과 몇억 원의 예금까지 말순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말순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거든요. 그 주말 현수 가족의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말순도 초대장을 받았지만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무기가 생겼거든요. 결혼식장 피로 연장에 도착한 말순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검소한 차림이라 사람들은 말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정희는 친척들과 둘러앉아 또다시 시어머니 험담을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지금 고시원에 사세요. 애초에 돈도 없는 분이니까요.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켰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떨굴 뿐 어머니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망했을 것 같아요. 70이 넘어서 고시원에 산다니.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겠네요. 친척들의 말에 정희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편해졌어요. 냄새도 안 나고 손님 와도 창피하지 않고요. 그때 민지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7살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 얘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다시 와요? 정희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안 와. 우리끼리 사는 게 좋잖아.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희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말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이모 아니에요? 정말 말순 이모네. 어디 계셨어요? 정희는 말순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 험담을 하던 당사자가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말순은 정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계셨나요?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 친척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요. 그런저런 얘기라. 제가 듣기로는 고시원에 산다는 얘기, 돈 없다는 얘기, 냄새 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순간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과 정희에게 집중되었어요. 말순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피로 연장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된 가운데 말순은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현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열어 땅 문서와 통장을 꺼냈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평생의 살림입니다. 이제 누가 짐짝이라고 하나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어요. 정희는 서류를 보고 당황했지만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무슨 종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땅 문서의 지역명을 보고는 눈이 커졌어요. 파주 신도시 개발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죠. 엄마, 이게 설마. 네, 맞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두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친척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친척이 있었는데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진짜 파주 신도시 개발지역 맞네요. 이 정도 면적이면. 그 친척은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해당 지역의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 이모, 이 땅 현재 시세가 50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본 친척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예금잔고에 적힌 숫자를 보고는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정희야, 이거 진짜인 것 같아. 통장 잔고도 몇억 원이 들어있어. 정희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던 것이었어요. 현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말수는 차갑게 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몰랐다고요?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정희와 현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순을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희와 현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정희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게, 수십억 원짜리 시어머니를 고시원으로 내쫓다니. 친척들의 수군거림에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급하게 말순에게 다가가 사과하려 했지만 말순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고? 냄새난다고 하고 짐짝 취급하고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민지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 옷자락을 잡았어요. 7살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화가 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화났어요? 민지가 잘못했어요. 말수는 민지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녀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슬플 뿐이야. 현수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희 말만 들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단순히 실수였다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기회?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말순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저를 가난하고 냄새나는 할머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정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를 스스로 내쫓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현수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말순은 당당하게 피로 연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현수와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선 말순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에 옮겼지만 왠지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지의 순수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고시원을 나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넓은 거실과 안방, 그리고 탁 트인 한강뷰까지 갖춘 최고급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새 집에서 보내는 첫날 밤, 말순은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허전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 전 결혼식장에서의 일 이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어요. 엄마, 저 현수예요.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이미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지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민지 이야기를 듣자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녀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민지가 뭐라고 하던가 할머니 언제 집에 오시냐고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가 사준 사과도 안 먹고 밤마다 울면서 할머니를 찾아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말순은 결심했어요. 그럼 민지만 만날게.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엄마, 정말요?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 며칠 후 말순은 한강공원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현수가 민지만 데리고 왔어요. 멀리서 할머니를 본 민지는 달려와서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지의 순수한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녹았어요. 역시 혈육의 정은 끊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현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민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말수는 손녀에게 물었어요. 민지야, 집에서 어떻게 지내? 할머니가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엄마 아빠도 자꾸 싸워요. 왜 싸우는데? 할머니 때문에 싸워요. 아빠가 엄마한테 화내요. 말수는 가정이 얼마나 파탄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희와 현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희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이혼? 네, 자기가 어머니를 너무 잘못 대했다고 현수와도 살 자격이 없다고 해요. 말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희가 고통받는 것을 원했지만 막상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희도 민지도 정말 힘들어해요. 그때 민지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 민지가 할머니 없으면 슬퍼요. 말수는 민지의 애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밤새 고민했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민지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정희와 현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내일 정희와 함께 내 집으로 와. 할 말이 있어.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로 인연을 끊을 거예요.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과연 정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 때문에 굽혀지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서 말수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말순의 고급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수와 정희, 그리고 민지가 함께 왔어요. 정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서 들어와라. 말순이 문을 열어주자 정희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라. 말순은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을 본 정희와 현수는 말순의 달라진 처지를 실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에 살던 시어머니가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민지야. 이제 할머니 집이야. 말순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현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겠어요. 지금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일들이 없어지나요? 말순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냄새 난다고 해서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그럼 지금은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건가요? 말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이혼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말순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이 가정을 망쳤어요. 현수도 어머니도 민지도 모두 제 때문에 아픈 거니까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순은 정희의 진심을 읽으려 했어요. 정말로 반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정을 받으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민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민지는 현수가 키우고 저는 가끔 만나는 걸로 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민지를 더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엄마 가지 마요. 민지가 잘할게요. 순수한 아이의 울음소리에 어른들의 마음이 모두 아팠습니다. 말순은 민지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민지야,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정희는 민지의 울음을 보며 더욱 참담해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모든 걸 망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희의 사과가 진심인 것 같았고, 무엇보다 민지의 행복을 생각해야 했거든요. 정희 씨,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제 조건을 들어보세요. 네,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말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절대로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둘째, 민지 교육에 제가 개입할 때 간섭하지 마세요. 셋째, 이 집에서 함께 살 건데 모든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하세요. 정희는 눈을 크게 뜨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민지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자라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현수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저를 실망시키면 그때는 정말로 끝이에요. 이해했나요? 네, 어머니.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부터 네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민지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고,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현수도 어머니께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말수는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민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수는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민지랑 재미있게 놀았어. 말순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깃든 따뜻한 미소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은 것이었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을 잡아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